오늘은 제7단원 수의 범위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수에서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네요. 자, 첫 번째 50 이하인 수. 50 이상인 수네요. 이상, 이하 할 때는 경계선에 해당하는 값을 포함하는 값입니다. 50 이상 그랬으면 50을 포함하여 5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말합니다. 50을 포함한다는 이야기죠. 50, 55, 60, 65, 70 이렇게 되겠습니다. 40 이하인 수 그랬네요. 이상, 이하 이렇게 들어가는 말은 경계선을 포함한다고 했죠. 40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40보다 작은 수죠. 50 초과인 수. 초과, 미만 이렇게 들어가면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50은 들어가지 않고 50보다 큰 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초과 미만일 때는 경계선이 포함 안 된다고 했죠. 40보다 작은 수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35초과 60 이하인 수. (35는) 포함되지 않고 60은 포함되는 수입니다. 그러니 40부터 시작해서 60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25 이상, 65 미만인 수입니다. 미만이니까 65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상이니까 25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5부터 60까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주어진 수에서 물음에 답하여라. 자, 264가 주어져 있는데요. 1의 자리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한 수를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1의 자리에서 올림하라 그러면 이 자리가 0이 아닌 이상 올려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수에다 더하기 1 해주면 됩니다. 270 그리고 뒷자리는 0이 되는 거죠. 버리라는 이야기는 무시하고 그냥 모조리 버리는 거죠. 그래서 260 이렇게 됩니다. 반올림은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올림, 5보다 작으면 버림 이렇게 됩니다. 5보다 작지요? 그러니 이렇게 됩니다. 10의 자리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의 자리에서 6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림, 위로 올려서 300 이렇게 됩니다. 버림, 다 버리라는 이야기죠. 200 이렇게 되고요. 반올림, 6은 5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 올려서 300 이렇게 됩니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수에서 물음에 답하여라. 1.726이 주어져 있고 소수점 둘째 자리 그래서 올림, 버림, 반올림 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1.8 이렇게 되고요. 버리라는 얘기는 없애라는 이야기죠. 1.7 반올림하라는 얘기는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작으면 버리고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올리고 하면 됩니다. 5보다 작으니까 그냥 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거나 올림하거나 버림했기 때문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되게 됩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을 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됩니다. 자, 이 6을 기준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올림 그러면 1.73 이렇게 됩니다. 버림 하면 1.72 이렇게 되고요. 반올림 하면 6이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올림에서 1.73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8단원 평면도형과 이체도형에서 예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까요? 한쪽 귀퉁이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빠진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이 도형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 모양이 빠져 있죠. 4에서 3만큼 빠지니까 이 길이는 1이 되고요. 5에서 3만큼 빠지니까 길이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큰 직사각형의 면적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서 1 곱하기 2 부분이 빠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에서 2를 빼면 단위가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네요. 밑변의 길이가 6cm이고 높이가 4cm입니다.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죠. 역시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 단위가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다리꼴이네요. 밑변이 6, 높이가 3이고 윗변이 4 이렇게 되네요. 자, 이 경우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렇게 되죠. 높이에다가 밑변 더하기 윗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5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 주어진 마름모의 면적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말하고 면적을 구할 때는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인데 평행사변의 일종이면서 대각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자, 그래서 대각선 하나가 10,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행사변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합니다. 즉 이쪽도 3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면 이게 수직이니까요. 삼각형 4개, 합동인 삼각형 4개가 존재하니까 삼각형 넓이 하나를 구해서 뭐 그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마름모꼴의 넓이는 두 대각선 길이의 곱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대각선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6이죠. 그래서 30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6인 원에서 원주와 면적을 구하라고 합니다. 파이 d 또는 2파이 r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2파이 곱하기 6 이렇게 되면 됩니다. 12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센티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넓이는요. 파이 r의 제곱이죠.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그래서 36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입니다. 파이 대신에 3.14 정도 근사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3.14 정도 수를 대입해서 근사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 안에 작은 두 원이 내접해 있는데 지름이 하나는 4, 나머지 하나는 6이네요. 그럼 가장 큰 원의 지름은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끔찍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큰 원의 면적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곱하기 5의 제곱에서 하나는 반지름이 2이고 하나는 반지름이 3이죠. 파이 곱하기 2의 제곱하고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부분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파이에서 13파이를 빼니까 12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단위는 역시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5, 3, 6 이렇게 되어 있군요. 표면적과 부피를 구하라고 했죠. 자, 표면적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앞면적 5 곱하기 6 2개
옆면적 3 곱하기 6 2개, 그 다음에 밑면적 2개, 이런 식인 거죠. 60, 36, 30, 그래서 126제곱센티미터. 이게 겉넓이가 되고요. 부피는 길이를 모두 곱하면 됩니다. 5 곱하기 3 곱하기 6. 이게 밑면적이 되는 거죠. 6이 높이고요. 밑면적 곱하기 높이 해주면 기둥꼬리 모양의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90.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6인 원기둥입니다. 표면적과 부피를 구하라고 했네요. 표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밑면 2개, 2 곱하기 파이 아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옆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둘레 길이, 가로의 길이가 펼친 도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 길이가 2파이야 이렇게 되고요. 높이가 지금 6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파이 곱하기 3의 제곱에다가 그다음에 파이 2파이 곱하기 3 곱하기 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9이 18파이에 36파이, 54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고요. 부피는 밑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기본적인 공식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도형의 부피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지요. 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도형의 원뿔과 사각뿔의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부피는 이렇게 되죠. 밑면적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밑면이 4cm, 3cm인 직사각형이고 높이가 8인 그런 사각뿔 모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곱하기 밑면적에다가 높이 곱해주면 됩니다. 밑면적은 4 곱하기 3이고 높이가 8이죠. 32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자, 11번 문제를 봅시다. 반지름이 5m인 구의 표면적과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구의 표면적은 4파이 아래 제곱이고요. 부피는 3분의 4파이 아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4파이에 5의 제곱 하면 100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제곱미터네요.
이렇게 되고요. 5의 3승 그러니까 3분의 4 곱하기 125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네, 3분의 500 파이 세제곱미터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9단원 유리수와 지수의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볼까요? 다음 덧셈을 계산하여라 그랬네요. 양수끼리의 덧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음수끼리의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을 더하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양수와 음수와의 계산에서는 절대값이 더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플러스 되고 빼주면 되는 거죠. 절대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1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값이 더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죠. 마이너스가 되고 5하고 4의 차이는 얼마가 되나요? 1 이렇게 되겠죠. 지금과 같은 계산은 음수, 양수 들어가는 계산을 처음 배울 때 공식처럼 외워서 사용을 하게 되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계산은 그냥 5 빼기 4 이렇게 계산하고요. 이와 같은 계산은 4 빼기 5 이렇게 계산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런 방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로 계산해도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을 사실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죠.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유리수의 덧셈을 계산하여라 그랬네요. 4분의 3 더하기 1분의 2 분모를 일치시키는 통분을 시행합시다. 4와 5가 서로 소이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5를 곱하고 뒷부분은 분자 분모에 4를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의 15 더하기 20분의 8 그래서 20분의 23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공식화 시켜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4 곱하기 5분의 5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바로 계산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걸 볼까요? 마이너스 6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6분의 5 분모를 통일시키면 마이너스 6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7 이렇게 마이너스 6분의 7이라고 보아도 되고 6분의 마이너스 7 이런 방식으로 표기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4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 부분을 4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4분의 2니까 2분의 1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5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했습니다. 일단 통분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5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15분의 12 빼기 10 마이너스니까요. 15분의 2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5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했고요. 5분의 4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식화시켜서 생각해보면 5, 3, 15분의 4, 3, 12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5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무방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을 계산하여라 그러네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을 플러스로 고쳐서 계산하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앞에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3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되어 있는 부분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1 곱하기 4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5 그대로 놓고서 계산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 9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2분의 1 빼기 3분의 2 분모를 통분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합니다. 6분의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자, 4번을 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통분해 볼까요? 2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붙어 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 녀석을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붙여서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뒷부분은 그냥 플러스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6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요. 6분의 1 이렇게 계산됩니다.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고쳐서 8분의 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12와 8의 최소 공배수인 24를 만들기 위해서 2를 곱하고 3을 곱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24분의 10과 24분의 9를 더한 셈이 되죠. 그래서 문자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마이너스를 그대로 살려주고요. 자,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분모를 12로 통일시켜 볼까요? 그러면 2를 곱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5 곱하기 2 이렇게 그 다음에 4 곱하기 여기는 3을 곱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런 식으로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을 다 어떻게 했나요? 분자로만 올리고 있죠. 분자 분모에 동시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모에다 마이너스를 넣든 분자에다 마이너스를 넣든 한쪽에다만 넣는데 대체로 분자에다 넣는 것이 계산에 유리합니다. 그러니 12분의 마이너스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수, 분수 들어가 있는 계산인데요. 자, 2.3 더하기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어 있네요. 2.3 빼기 3.5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호는 절대값이 더 큰 쪽을 따라가고요. 그냥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됩니다. 3.5에서 2.3을 빼주자는 거죠. 1.2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계산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을 플러스로 고치자는 거죠. 절대값이 마이너스 쪽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고 4.6에서 2.4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2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3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을 빼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고칩시다. 분모를 4로 통일하면 4 곱하기 3, 12에다가 그래서 4분의 15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5분의 1을 빼봅시다. 분수로 통일시켜서 계산하면 좀 더 편합니다. 자, 앞에 있는 마이너스 2.5를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25 이렇게 적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고친 다음에 5분의 1. 그러면 분자 분모를 10으로 통일시키는 게 편하겠죠. 마이너스 25 분자 분모에 1을 곱해서 4 이렇게. 자,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21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5번 예제를 봅시다. 다음 주어진 식을 곱셈하라. 식을 계산하라 이건데요. 곱셈 계산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같은 부호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다른 부호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보죠. 3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부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다른 부호가 곱해졌으니 마이너스가 되고 숫자를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 마이너스가 되겠죠. 5분의 2 곱하기 8분의 15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계산됩니다. 마이너스가 2개 곱해져 있고 플러스가 1개 곱해져 있죠. 어떤 순서로 접근해서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고 부호가 음수가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플러스가 됩니다.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개를 곱해서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플러스니까 또 플러스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 숫자들을 계산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3으로 약분되고 남는 3이 다시 여기 약분되겠죠. 다시 약분되고 4 이렇게 되겠네요.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식을 나눗셈 하여라. 나눗셈 계산입니다. 60 나누기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눗셈은 곱셈하고 어차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부호 관계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약분하면 5가 되겠는데 앞에 건 플러스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고 약분하면 5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부호부터 결정해주고 나머지 숫자를 그냥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2번. 마이너스 24를 마이너스 4 이렇게 나눴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눈 거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했다 하고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 약분해서 6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곱셈 계산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죠.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일단 마이너스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4분의 3에다가 36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44분의 마이너스 48분의 1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5분의 2 나누기 마이너스 15분의 8인데 부호는 먼저 어떻게 결정되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눗셈이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곱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자, 5분의 2 곱셈으로 고치고요. 역수를 취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약분해서 3, 약분해서 4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7번 다음 유리수를 계산하여라. 혼합 계산이네요. 자, 뭘까요? 5 더하기 18 빼기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에서 15 빼면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10. 18에서 15 빼면 뭐가 되나요? 8 이렇게 계산되겠죠. 만만해 보이는 것부터 먼저 계산을 좀 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앞에 것부터 먼저. 그래서 이렇게 계산 결과 나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돼 있는 부분을 플러스로 고치자는 거죠. 앞에 거는 마이너스 10, 뒤에 거는 4.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부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4분의 3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이 곱셈에서 부호 정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같은 부호끼리는 플러스가 되고 반대 부호끼리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통분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12분의 12로 통분해 볼까요? 12분의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2분의 17 빼기 24 이래서요. 마이너스 12분의 7 아니면 12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표시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좀 계산을 좀 하겠습니다. 6으로 통일을 해볼까요? 6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것도 6으로 통분해보면 6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분의 5. 두 개 계산하면 5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8번 다음 유리수를 계산하여라. 2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4. 부호부터 먼저 결정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10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40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마이너스가 3개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 5, 20에다가 3을 곱하면 60 이렇게 되겠죠. 먼저 이 부분부터 계산을 좀 하겠습니다. 음수와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플러스가 되고 약분을 하면 6분의 1 이렇게 되네요. 통분을 해볼까요? (30분의 11) 이렇게 계산됩니다. 덧셈과 곱셈 또는 뺄셈과 곱셈이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곱셈부터 먼저 계산을 하죠. 자, 앞부분은 곱셈하고 나눗셈, 그 다음에 그것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고 덧셈을 나중에 계산해야 되겠죠. 앞부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부호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요. 약분을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뒷부분은 곱셈으로 고쳐서 역수를 취하면 12가 되고 약분하면 4가 되네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4 해서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9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을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어라 그랬죠. 자, 5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6. 5가 몇 번 곱해져 있나요? 5가 3번 곱해져 있고 6은 2번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의 3승 곱하기 6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6이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2 2개, 3 2개, 5 3개 이런 식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6의 제곱을 소인수 분해해서 2와 3의 곱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여기까지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보죠. 5분의 1 곱하기 이건 답을 적어놨네요. 오타인가 봅니다. 5분의 1 하나고요. 3분의 4는 2개가 곱해져 있죠. 예, 이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거듭제곱을 계산하여라. 표기된 내용이 어떤 값을 어떤 계산을 의미하는지 알고서 직접 숫자를 계산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2를 3번 곱하면 8이 되고요. 3을 2번 곱하면 9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말이죠. 이건 이렇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3개 하고요. 3 곱하기 3 이렇게 2개 하고요. 이 개수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건가요? 바로 지수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 곱하기 9, 72 이렇게 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25의 0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0승 같은 경우는 지수 연산 법칙에서 지수 부분이 0으로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죠. 125의 3승을 125의 3승으로 나누는 경우 125의 3 빼기 3승과 같고 125의 0승이 된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 즉 지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나누는 부분의 값과 값의 개수와 나누어지는 부분의 값의 개수가 서로 같다는 말이죠. 빼서 0이 되었으니까요.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분자에 있는 수의 곱해진 개수와 분모에 있는 수의 곱해진 개수가 서로 같으니까 완전히 약분돼서 뭐가 되나요? 1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 0승은 1이 된다라는 공식이 나온 거겠죠. (3번은) 2의 마이너스 3승 지수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냐면 2의 1승을 2의 4승으로 나누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수 연산 법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분모에 2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수로 표현된다는 거죠. 이 말은 2의 3승분의 1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즉 2의 마이너스 3승을 2의 3승분의 1로 이해한다면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죠. 그냥 8분의 1입니다. 자, 10의 3승 10을 3번 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000이 되겠네요. 10의 마이너스 4승은 10의 4승분의 1과 같다고 금방 말씀드렸죠. 10의 4승은 만입니다. 공이 4개죠. 뒤에 있는 공의 개수가 같습니다. 만분의 1 이렇게 계산됩니다. (4의) 제곱과 5의 1승분의 1을 곱한 거겠죠. 5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5의 0승인데 마이너스 5도 a가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1이 된다는 이야기죠. 마이너스 6을 2번 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음수를 짝수번 거듭 제곱하면 강제로 플러스가 됩니다. 부호가 플러스로 고정되죠. 6, 36 이렇게 계산됩니다. 마이너스 3의 3승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라는 거죠. 음수의 개수가 마이너스의 개수가
홀수의 수가 되는 경우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다는 이야기죠. 자, 11번 예를 보겠습니다. 다음 수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어라 그랬네요. 5600을 5.6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수점을 뒤로 몇 칸을 이동해야 되나요? 공이 두 개 붙으려면 한 칸, 두 칸, 세 칸을 이동해야 되죠. 즉 5.6 곱하기 1000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5.6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즉 소수점을 여기다 뒀을 때 뒤에 자리가 몇 개가 되나요? 3개가 되죠. 네. 그만큼으로 쳐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공이 7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3.8 곱하기 10의 몇 승이 되어야 되나요? 자, 여기 있는 소수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8번 뒤로 옮겨야 되죠. 10의 8승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에 소수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뒤에 몇 자리가 나오나요? 8개가 나옵니다. 공이 7개니까요. 8까지 하면 8개가 되겠죠. 0.0056 되어 있는 것을 5.6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소수점을 몇 번 옮겨야 되나요? 하나, 둘, 세 번. 그래서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소수점을 반대 방향으로 옮겨야 되니까요. 앞쪽으로.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3.0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수점이 몇 개 옮겨가야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옮겨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이에 몇 개의 자리가 되나요? 6개의 자리.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앞으로 옮겨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10의 거듭제곱수를 대수로 나타내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볼까요? 0.82 곱하기 10의 2승 그랬습니다. 소수점을 뒤로 두 칸 옮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82 이렇게 계산됩니다. 3.56에다가 10의 4승을 곱했네요. 소수점을 몇 개 옮기라는 건가요?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옮기라는 얘기죠. 공에 2개 붙으면 됩니다. 원래 여기 있었죠? 뒷자리로 4자리만큼 옮깁니다. 반대 방향으로 소수점을 한 칸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앞쪽으로 한 칸 옮겨가죠. 자. 앞쪽으로 3칸 옮겨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었던 게 한 칸, 두 칸, 세 칸 옮겨져서 이쪽에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0.00537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예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지수로 간단히 나타내어라 그랬네요. 약분할 거 약분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곱하기 12의 3승 12개, 12가 2개, 3개 곱해져 있죠. 총 5개가 곱해져 있죠. 3의 4승을 통째로 5승한 것을 3의 6승으로 나누시오 그랬는데 이건 3의 4 곱하기 5승이 되고 그러니 3의 20승을 3의 6승으로 나누면 20 빼기 6에서 14승 이렇게 되겠네요. 4의 제곱을 4의 5승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2 빼기 5에서 4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4의 3승분의 1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6의 3승 곱하기 6의 5승 나누기 6의 6승 되겠네요. 6의 3 더하기 5 빼기 6 이러면 됩니다. 6의 2승이 되겠네요. (2분의 3을) 두 번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2를 두 번 곱하고 3을 두 번 곱하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통째로 제곱되어 있는 것을 통째로 제곱하라고 했죠. 그러면 3의 제곱, 2의 3 곱하기 2승, 5의 2 곱하기 2승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6승, 3의 2승, 5의 4승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